이번 토픽은 추정입니다. estimation. 추정이 무엇인지 먼저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정이라는 것은 추정이에요. 말 그대로. 우리가 아는 것은 표본입니다. 표본의 자료를 알고 있는데 우리의 목표는 표본이 어떤가를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모집단의 모수를 알고 싶어요. 예를 들면 모집단의 모수라는 게 뮤나 시그마 제곱을 알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르죠. 대신 무엇을 아나요? 표본 평균과 표본 분산을 압니다. 그러면 이 표본 평균으로부터 모집단 평균을 추정하고 싶어하고 표본 분산으로부터 모집단 분산을 추정하고 싶어 하겠죠. 이렇게 표본의 자료를 이용해서 모집단의 모수를 알라고 하는 것을 추정이라고 합니다. 추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전 단계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하냐면 뮤와 x반의 관계를 알아야 돼요. 관계를 알아야 추정이 가능합니다. 관계를 모르면 추정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의 뉴욕의 어느 동네에 사는 잭슨이라는 사람의 키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근데 우리는 뭘 하냐면 한국에 사는 숭인동에 사는 김 XX라는 사람의 키가 190cm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잭슨의 키를 알고 싶은 건데 이 김서방, 이 김씨의 키가 도움이 될까요? 우리가 이 아는 정보가 이겁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잭슨의 키를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왜 알지 못하죠? 그 이유는 이 잭슨과 이 김서방 간의 관계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가 없거나 모르거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김씨가 잭슨의 아버지라고 해보겠습니다. 잭슨의 아버지라고 하면 아버지의 키가 크면 아들의 키도 크기 때문에 대충 우리는 잭슨의 키를 정확히는 예측 못하지만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어요. 아버지 키가 굉장히 크네, 한국 사람에 비해서. 따라서 이 미국에 사는 잭슨의 키는 아마도 한국 평균, 예를 들면 170보다 훨씬 클 거예요. 예를 들면 180 정도 이상이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추론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뮤와 x바에 대한 관계, 시그마 제곱과 s 제곱 간의 관계는 제 6장에서 다뤘습니다. 따라서 그 관계를 이용해서 뮤를 추정하면 됩니다.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잠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x바 뮤 간의 관계는요, 이렇게 씁니다. x바의 평균은 뮤와 일치하고 x바의 분산은 시그마 제곱 오버 n과 일치하고 x바가 특별한 경우에 정기분포를 따릅니다. 특별한 경우라 하면 모집단이 정기분포를 따르거나 혹은 표본의 크기가 크거나 보통 30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관계를 따라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시그마 제곱을 추정할 때도 S제곱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이용합니다. S제곱과 시그마 제곱 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냐 하면 S제곱의 기대값은 시그마 제곱과 일치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게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시그마 제곱을 추정합니다. 그럼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직장인의 평균 근무 시간이 얼마일까? 요거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뭐 다른 예도 있을 거예요. 여기 책에 보면 중소기업의 평균 매출은 얼마일까?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정책에 우리 국민 중 몇 %는 찬성할 것 같은 질문이 있는데 저희는 직장인의 평균 근무 시간이 얼마일까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자, 직장인의 평균 근무 시간이 얼마일까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전수조사를 하면 됩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얻으려면 전수조사를 하여 확인하면 된다.
예를 들어 직장인의 평균 근무 시간을 알려면 전체 직장인의 근무 시간을 모두 조사하는 평균값을 내면 된다. 그죠? 근데 이게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할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는 매우 어렵다. 많은 종사원이 동시에 직장인을 찾아다니며 근무 시간을 조사해야 됩니다. 만약 직장인이 1000만 명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1000만 명을 추적해서 근무 시간을 따라다녀야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직장인에게 강제적으로 근무 시간을 보고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강제로 보고한다면 직장인들이 정확하게 양심적으로 보고할까요? 안 할 겁니다. 그냥 대충 보고하거나 혹은 과장되게 보고한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직장인들이 보고한 근무 시간은 자리로서 쓸모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두 가지 모두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모두 현실성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전수조사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보는 바가 표본을 이용해서 평균 근무 시간인 뮤를 추정하는 겁니다. 그럼 추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 아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가지 경우를 보겠습니다. 추정을 이렇게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8.5시간, 두 번째 방법은요 7.8부터 9.2시간 구간으로 표시한 거죠. 7.8시간부터 9.2시간. 세 번째는요 7.0부터 10시간, 7.0부터 10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번은 한 점으로 찍었기 때문에 이것을 점 추정이라고 합니다. 포인트가 점이죠. 포인트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번과 3번은 구간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구간 추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추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점 추정과 구간 추정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근데 점 추정은 딱 한 점만 찍으니까 뭐 이해도 쉽죠. 근데 구간 추정을 보니까 문제가 하나 발생해요. 이런 건 구간의 길이가 7.8부터 9.2예요. 그래서 폭이 약 1.4죠. 반면에 세 번째 경우에는 구간의 폭이 3이나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구간이 이렇게 작고 어떤 경우는 구간이 이렇게 큽니다. 그럼 구간의 폭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있네요. 구간 추정의 경우에는 구간의 폭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남아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뭐 구간의 폭이 뭐가 중요해. 적절하게 하면 되지 라고 할 수 있는데 통계학에서는 적절하게 두리뭉실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통계를 이용해서 일반인들을 호도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힘없고 약하고 지식이 없는 사람들한테 항상 호도하는 방법은요 과학이란 미명하에 통계를 이용해서 호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호도를 할 주관적 여지를 많이 놔두면 이 통계학이 잘못 호도를 익히는 근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을 명확하게 처리합니다. 통계학에서는. 그래서 이 구간이 작을 수도 있고 이처럼 클 수도 있는데 그 구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나중 토픽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구간 추정 토픽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점 추정과 구간 추정은 명확히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어느 게 더 단순하고 말이 이해하기 쉬울까요? 당연히 점 추정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일반 신문이나 라디오나 방송에서는 점 추정을 주로 하지 구간 추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간 추정을 하게 되면 자, 이 구간이 작은 경우도 보겠습니다. 7.8시간에서 9.2시간이야 하면 글쎄 저게 너무 길어요. 의사 전달은 빨리 단순하게 전달해야 그 듣는 사람이 빨리 의사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간 추정은 의사 전달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죠. 자,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점 추정이 구간 추정에 비해 단순하기 때문에 방송이나 신문에서는 구간 추정보다 점 추정 결과를 발표하는 경우가 많다. 자, 그래서 점 추정과 구간 추정이 다르다는 걸 알았는데
그러면 방송에서는 무조건 점정만 할까요? 점지형과 구간지형은 어떤 관계가 있지 않을까요? 하는 궁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구간지형을 간접적으로 내포하는 경우가 흔하다. 그러니까 점지형이라고 했는데 간접적으로 내포를 한대요, 구간지형을. 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경제상의 질문에서도 50%가 지금보다 더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해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해서 이 50%는요 점지형이에요. 경제가 더 좋아질 것일까요? 라고 했더니 50%가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조사로 전국 블라블라블라 몇 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를 한 것으로 신뢰 수준? 이런 말이 나왔고요. 그건 나중에 다른 토픽에 다룰 거고요. 오차 한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오차 한계는 플러스 마이너스 3.5%입니다. 자,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차 한계는 3.5 플러스 마이너스 3.5%라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점지형은 50%라고 했는데 구간 추정도 했어요 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50% 플러스 마이너스 3.5%라 50% 빼기 3.5% 50% 더하기 3.5% 즉 구간 추정을 했는데요. 이 구간 추정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46.5%부터 53.5%라고 구간 추정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언론기관에서 많이 점추정만 한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는 구간 추정도 함께 내포되어 있다는 점 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추정합니까? 추정의 대상은요 뮤와 시그마 제곱이에요. 그래서 모수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럼 점 추정하고 구간 추정을 배웠지 않습니까? 점 추정은 어떻게 합니까? 뮤에 관 점 추정은요 x바 표본에 있는 값을 다 더하고 나누기 n을 한 다음에 이거로 점 추정 값을 추정합니다. 즉 이거로 뮤를 추정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표본 평균이라고 부르고 기호로 x바라는 기호를 사용합니다. 시그마 제곱은 어떻게 추정하냐 하면 이렇게 추정합니다. 이렇게 추정하고 이걸 표본 분산이라고 하고 기호로 s제곱이라고 표기합니다. 이때 궁금한 것이 하나 생깁니다. 모분산은 xi 빼기 뮤의 제곱을 하고 나누기 n을 하잖아요. 대문자 n. 근데 표본의 경우에는 n-1을 한다는 점 이상이에요. 왜 n이 아닐까? n을 쓴다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모집단 분산의 기호하고 너무 동일하기 때문에 n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걸 쓰지 않고 이걸 사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더 좋은 추정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에 관해서는 다음 토픽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점추정을 하려면 이식과 이식을 이용해서 모집단의 평균과 모집단 분산을 추정하면 됩니다. 그럼 점추정 말고 또 하나 배운 게 뭐가 있죠? 구간 추정은 어떻게 합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뮤에 대한 구간 추정은 이렇게 합니다. 근데 시그마에 대한 구간 추정은요 할 수는 있는데 잘 하지 않습니다. 잘 하지 않는 이유는 요거 s제곱이 여기 표본 분산이죠. 이것이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르는데 카이 제곱 분포는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칭을 하지 않습니다. 비대칭합니다. 이 비대칭하기 때문에 추정 공식이 복잡하고 좀 어려워요. 그 다음에 추정도 좀 멋이 없어요. 그래서 안 하고요. 반면에 뮤에 대한 추정을 할 때는 추정을 하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x바가 정기분포하잖아요. 어느 경우에 모집단이 정기분포하거나 혹은 표본의 크기가 크면 보통 30 이상이면 x바가 정기분포를 합니다.
정기분포라는 것은 좌우 대칭이라 식을 구하기가 단순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뮤의 경우에 구간총을 이 식을 많이 이용합니다만 분산의 경우에는 구간총을 잘 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토픽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